1번은 직업윤리를 물었는데요. 봉사정신, 책임감, 준법정신, 직장예절, 근면성실, 정직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키워드에 표현이 돼야만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칙 준수를 했다는 거는 다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뤄냈는지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의 신념과 가치관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타협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예시도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곧 보도록 할게요. 이번 건보자소서 4번 양심을 발휘했던 사례 그것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심평원의 1번 항목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가치관 이 부분 묻는 것도 그렇고 올해는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블로그에 가보시면 건보자소서, 심평원 자소서 다 아마 많이 보고 계셨을 텐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고퀄리티 자소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작성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1번 항목은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서 각각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지를 일단 틀을 잡아야 합니다. 똑같이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글 작성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뭐가 중요한지 뭐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건 당연히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책임감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정직도 청렴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든 일단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그 윤리 그 내가 선택했던 그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꼭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이 부분 공공기관 근로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공직자라는 부분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한 편법이나 그리고 타협 상황이라는 게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자소서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각색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로만 접근하지 마셔라. 모든 자소서 거의 팩토로만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정해져 있던 그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이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으며 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원칙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지 평소에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시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1200자이기 때문에 입사업 포부까지 쓰셔도 충분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항목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셔라. 1번 항목부터 먼저 다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흐름도예요. 따로 이거는 그대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맨 처음에 틀 잡는 용입니다. 문장 형태로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첨삭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윤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랑 각각 위에 있는 10가지 항목들을 쭉 정해놓은 틀 잡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행을 보았을 때 내가 개인 가치관을 지켜서 더 좋은 결과로 만들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관행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조직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이 더 강조가 돼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윤리적이나 아니면 이런 관행이나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자 했다는 부분을 먼저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이 동료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관행이나 이런 거를 따르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행동을 했던 모든 이유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흐름을 쭉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앞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념을 쭉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직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웠다. 거의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무난한 자소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사 후에 어떤 마음 자세로 연금공단의 신뢰도 강화, 유지 등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마무리 하신다고 하면 1200자 크게 쓰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배수의 통과를 하려면 어차피 자소서도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소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쭉 따라 하다 보면은 줄이고 하다 보면은 많은 거를 또 배우게 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제가 일반 행정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예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도 적어 드렸는데요. 소재를 선택했다면 이 부분, 이 글을 통해서 문장에 녹여내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기업에게 전달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주셔서 최대한 여러 번의 회고, 고쳐서 정말 이런 부분을 고민한 분들의 글은 정말 다릅니다. 단순히 첨삭을 맡기고 대피를 맡기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첨삭이라는 걸 하지만 이런 문화가 누군가는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가이드, 그리고 이거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앞으로 이런 스터디라든지 이런 이 교육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그래서 썼느냐, 예시로 보여드리고 해설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직업윤리를 물었고 타협이라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다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인데, 다 이거 볼게요.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강조돼야 될 직업윤리는 정직성을 잡았습니다. 뭐 어떤 거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공공기관의 특성이죠. 국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정직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다시 대부분 다시 정직한다는 거는 필수이며 갈 수는 있지만, 정직성이란 이야기를 다시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한 부분이 올고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 정직하게 가겠다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그 다음 문장에 바꿔서 더 한번 이런 부분을 지루하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를 신경 쓰는 만큼 국민들을 지금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많은 그런 신뢰가 있기는 하지만 불신도 많죠. 내 돈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물론 이런 부분이 맞긴 하겠지만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끈끈한 신뢰도 구축을 책무라고 가정했습니다. 문도에 정확한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에피소드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대학생들 때 서포터즈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어떤 거를 홍보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이런 부분을 맞는 서포터즈 대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맡은 업무가 공단에 뭐 어떤 사업이라도 적어도 돼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의 편법이 나오게 됩니다.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물을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런 이 소나기가 내려서 차질이 생긴 상황이 생겼고, 그 당시에 팀원이 단체 사진을 찍고 해산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인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우천시가 됐으니까요. 외부에 사람 많은 데 가서 하세요 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서포트 활동 기회가 정말 소중했고, 정해져 있는 그 룰대로 정상대로 절차대로 수행을 해서 맡은 일을 성실해내고 싶었다. 절차대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직을 계속 강조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 이 취지를 크게 공감을 하고 있었고,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그런 생생한 경험과 신선한 그런 시각을 사업 내용에 투영하고자 했다.
그리고 계획대로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지금 이 글로써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표현이 돼야만 진정성이 더 느껴집니다. 이거는 실제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천시라는 가정상황에 있어서의 이 야외 활동 대신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그 지하철역으로 동선을 틀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팀원들에게 이 꿋꿋하게 나의 원칙 그리고 이거를 절차대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홍보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고 당연하죠. 그리고 약 표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 1000명 정도에게 하루 동안에 이 결과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뭐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갑니다. 이후 1000명에게 얻었던 그 표본을 기준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돌아가서 온라인 채널을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카드 뉴스 있죠. 이 정사각형 형태로 해서 이미지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실제로 70%도 모르는 이런 내용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내용이 있더라.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더라. 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이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활용했다는 것을 내세운 거고요. 이 공감대가 젊은 층 사이에 덕분에 생겼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정말 꿀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별도의 엄청난 홍보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우리 사업이 있죠. 이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검색량이 급증을 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홍보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이 가운데 경험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단락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느냐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초 소나기가 내렸을 때 이 동료가 제안을 했던 편법을 쓰자라고 했던 이 순간을 개인의 편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개인 편의를 중시했다면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표면적인 질적 향상이 돋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원칙이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시적인 그런 임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가치관 드러납니다. 양심을 지키자는 개인의 가치관을 지키고자 했기에 단 하루의 결과물이었음에도 더욱 진정성이 돋보이며 파급 효과, 홍보죠. 극대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지금 내용을 깔끔하게 한 몇 줄로 줄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에 맞춰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예요. 여러 서포터즈 팀 중에서 우리 팀이 최우수 서포터즈로도 선정이 됐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소서를 제가 많이 보다 보면 뭐 우수상을 탔다, 최우수상을 탔다, 뭐 수상을 했던 이런 내용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성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을 왜 했으며 이것을 기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지 절대 성과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편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했던 이 팀원들도 정직하게 홍보하길 잘했다며 이 나의 소신 있는 결단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주위에 신뢰도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포부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 아까 소나기가 내렸고 뭔가 편법을 사용하고 양심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소신껏 정해진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신뢰도를 쌓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신과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딱딱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부까지 하시면 1번 항목 마무리되는 건 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블로그에도 있으니까요. 소제트를 잡아주시고 문장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 보신 다음에 제 거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성껏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1번 항목에 대해서 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제 블로그, 유튜브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이 취준생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자소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권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